저는 계획 세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 MBTI는 그 ESFJ인가 그래요. J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획을 좀 잘 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계획 세우는 게 어쨌든 저의 시험 공부의 절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친구들과 일정을 짜고 할 때 보통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좀 욕하는 친구들도 많죠. 너는 무슨 약속을 이렇게 한두 달 전에 미리 하냐. 저랑 성향이 다른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직업을 갖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어린 나이에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뇨학과가 워낙 이제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인기가 없다 보니까 한때 제가 뭐 비뇨학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너무나 경험도 부족하고 뭐 잘 모르지만 뭐 홍보라든지 뭐 대외 협력을 위해서 좀 일을 하면서 좀 어린 나이에 좀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요 정말 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늘 저보고 너 이제 좀 그만 바쁘게 살아, 좀 쉬어. 물론 저보다 더 바쁘고 열심히 또 그런 역량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 깜냥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고요. 최근에 이제 남정현이라고 하는 사진작가분을 만났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뭐 그분의 활동이 어떤지도 몰랐고, 근데 그분의 사진전에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죠. 이거 해박한 지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뭐 제가 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한 하루 이틀 지나서 김성수 쿼텟이라고 하는 그런 재즈 밴드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리드미컬하게 연주를 하는지, 거기에는 이제 피아노, 그리고 기타, 그리고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드럼 이렇게 4명이서 하는데, 제 친구가 워낙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음악을 좋아한다면서도 저는 진짜 졸지 않고 너무나 집중해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뭐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렇게 본 공연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연을 마치고 또 제 친구의 도움으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가 되고 장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대단한 어떤 기술과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요.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페이스북을 보고요. 거기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오고 수많은 강의와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강포럼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은 열심히 나가지 못하지만 거리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강사분들과 저명한 분들의 강의를 좀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 물론 뭐 여성 비뇨의학에 조금 아는 걸로 열심히 진료하려고 하고 또 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강의, 그리고 뭐 강좌, 발표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쓸모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좀 제가 쓸모없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영방송 그리고 찐세이라고 하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냥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요, 제 힘들었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뭐 공감을 얘기하고, 그리고 행복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잠깐 좀, 물론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많은 분들이 뭐 보고 계신 그런 뭐 프로 채널도 아니지만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겨울이었죠. 이제 어머니가 댁에 계시다가, 그때는 이제 자택 격리를 하고 오셨으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는 병원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산소 포화 농도가요 65% 정도밖에 안 됐어요. 95%가 90% 내려가면 거의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진짜 65%인데도 헐떡이면서 숨도 쉬셨고, 그리고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계셨죠. 겨울에 저는 이제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뭐 격리고 뭐고 뭐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죠. 돌아가실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 댁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급한 마음에 양말을 신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본인이 곧 돌아가실 것처럼 헐떡이시면서도 갑자기 몸을 돌리시더니 양말을 주섬주섬 챙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양말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나 죽겠다. 양말 신어라. 근데 이렇게 말씀 못 하셨죠. 막 계속 기침 마시면서 죽아! 막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양말이냐. 그때 제가 좀 대꾸하지 않고 좀 양말을 잘 신었다면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 자서전 사실 좀 글도 쓰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이 모든 영상이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욕심 때문에 시작한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에 제가 좀 쓸모없게 살고 싶고 그리고 엄마의 유지 같은 말씀 저한테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만 좀 덜 바쁘게 너를 돌아보며 살아라 라는 시간을 좀 저는 갖고 싶습니다. 무슨 의사회며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지만 남들이 보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열심히 달리고 휴식, 멈춤 근데 이제 진짜 좀 멈추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도 좋겠다. 잘 쉬자.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제 스스로 말하는 찐세 잘했다. 좀 쉬어보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뵐 날이 있겠죠? 잠깐 쉬어보겠습니다.